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소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증인 성서 후에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양구군 자치행정과장 고영길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고영길.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기 때문에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및 주요 성과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 두 번째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세 번째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네 번째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 홍보활동 전개, 다섯 번째 지역 행정 정보와 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질서 배려 운동의 강도 높은 전개로 국민의식 정착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 만화로 보는 질서 배려 게시판에 매월 홍보 만화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 결의문 및 낭독 및 개편을 전개했습니다. 향후 질서 배려 운동 홍보 애니메이션을 12월에 제작 완료할 계획이며 질서 배려 운동 추진기관에 대해서 단체 포상할 계획입니다. 보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치안 유지 및 범죄 피해자 지원입니다. 방범용 CCTV를 16개소에 4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춘천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지역 피해자는 금년도에 총 4명의 총 60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경찰서 협의해가지고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인동 걷기운동 추진입니다.
인구는 11월 15일 현재 지난해 연말 대비 111명이 감소한 23,978명입니다. 연말까지 24,000명이 넘도록 저희 주민등록받기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전입 장려 우수 군부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시설 평가에서도 특별 가감점을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군 간 협력 강화입니다. 장기 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20명에 대해서 대출 이자 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추진 계획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군간 협력 사업 59건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 도민 우수화 부대를 선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모범 준부사관 20장에 대해서도 부부동반 제도 현장 요출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신병 직접 입영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영해 면회 시 우리 군 안내 및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였으며 소통을 위해 군부대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입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직접 입영에 따라서 우리 양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 협조 등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지역 행사 초청 및 지역 정보 제공, 명민민 위촉, SNS를 통한 각종 군정 자료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 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4대 보험 창해보험 가입, 사개군 이장 체육대 지원, 참가 지원, 이장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이장들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국민과 소통 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초에 읍명 순방을 실시하여 55건에 대해서 주민 건의 사항 등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통 창구를 통하여 14건의 건의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는 3회 실시하였으며 종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적정 운영을 위해서 541건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처리하였고 6,124건에 대한 원문 정보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원문 정보 공개 점검단을 구성해서 자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 주민 참여 및 자율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 및 토론에 참가하고 작은 음악회, 스포츠, 무용, 수공예 등 25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역량 증진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원도 주민센터 평가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군 간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군 간 통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 방위의 개최 및 명절, 훈련 시 군경 유무를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합동 대응 태세 훈련 시 통합 방위 지원본부 운영 및 주민신고망, 정비, 보강, 군부대 훈련 등을 홍보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날 훈련 실시, 중점 관리 자원을 할 행사 실시, 민방위 교육 훈련 등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및 지진 대비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대 점검 및 민방위대 대장 교육을 실시하고
햇맨섬에서 부지에 추진 중인 주민 대피 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실제 신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 시책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용으로서는 복지 포인트 제공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노부모 복양 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선지지 교육 및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3년 장기 구속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및 특별 휴가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결혼기념일, 출산장려, 재보상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 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입니다. 초급 간부와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직무 능력 향상 및 공무원 의식 함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견문 확대를 위해서 프랑스의 공무원 배낭여행 1팀 6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문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하반기 친절 공무원들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신명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장 체육대회 개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투어, 직장 동호회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2월에는 우수 동호회 및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등을 연말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행정 추진입니다. 인사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무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14명에 대한 개인 고충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권위 향상을 위해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에 들어가 있는 9명에 대해서 대체 인력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장기 교육 등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도 2명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지 확충 등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 정원 5명을 신청하였습니다. 현황 대책 추진단을 농업기술단체에 통합했고 상수도 시설 기준 초과 만톤이 초과됨에 따라서 상하도 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9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읍면 행정 실적 심사입니다. 읍면 행정 향상과 실적 평가를 위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의 중점을 두어 연말에 평가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 홍보활동 전개 분야입니다.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841건을 제공하였고 136건에 대해서 TV방송 취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 사진으로 보는 양구 뉴스, 영상 앨범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SNS 홍보 요원을 유치가 있으며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관광 홍보 등 200여 건을 제공하였으며 헬리캠으로 27건을 촬영하여 축제 행사, 관광지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5개 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입니다. 춘천중앙로 대형 문자판을 통해서 곰치 및 배꼽 축제를 홍보하였고 5.1장 및 열리쉼터 전광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요한 시책, 축제, 덕담란이 등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자, 영상 전광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리 및 언론기관 유대 강화입니다. 홍보대사를 2명을 신규로 유척하였고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에 이들을 초청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우리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지역정보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으로 어르신, 주민, 농업인 등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강화를 해서 올해 3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향상입니다.
공동 기반 시스템 메모리 및 디스크 증설을 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노후 PC 등을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숙박 현황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운영 및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10일 중에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입니다. 힐링하우스, 생태식물원 등 10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개통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인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궁금하고 또 당부드릴 말씀을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서 12쪽에 장기 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장기 복무 군 간부가 제대 후 양구에 정착한 세대 수를 좀 답변해 주시고 제대군인 정착 유도를 위한 시책으로 정책 자금 대출, 이자 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저희가 20명에 대해서 정책 자금 지원을 대출했습니다. 그 이자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자금 지원 내용을 보면 이제 주택 신축, 농지 구입 대부, 뭐 사업 자금 이제 그런 사항인데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했습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양구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제대군인 정착이라는 지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실적적인 정착 실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향후로도 정착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구상하고 계시는 시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농지나 주택 자금, 그다음에 사업 자금 관계를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 양계 사단에서 제대하시는 분들의 그 현황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도 이제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양구에서 제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적적으로 양구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14쪽에 군정 주요 협조자들 인적 자원 관리 대상과 인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제 주요 이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이제 출향 단체 한 300, 그 다음에 교육계 50명 정도, 기업인 중앙부처 한 90명, 기업인 70명, 또 언론계, 그 다음에 명예군민 등해서 총 한 700명 정도, 그 다음에 명예군민에 수요하신 분들 지금 현재 13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향단체에 대해서 이제, 재경군민회 등 여러 군민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관리하고, 양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군청 주요 협조자나
후견 인사 등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소식지 배부나 축제에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양국은 모 홍보대사를 만났는데 자신의 역할과 인적 네트워크를 양구에 기여하고 싶어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단순히 소식지 배부나 축제의 초청에 끝나지 마시고 전문성 있는 후견 인사들에게 전문위원이나 강의 등 군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식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양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출산휴가 여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진짜 아기들을 안 낳는 시책이잖아요. 안 낳잖아요. 다 이제 힘들고 본인들 편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유만 있으면 낳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같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기들 때문에 불이익받는 사람들은 이제 엄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로만 끝나지 말고 인사에 이제 진급에도 좀 이제 지장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여성 공무원들, 젊은 여성 공무원들의 아기를 그러면 둘이나 셋 정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앞으로 좀 만드셔서 공무원들이 편히 그냥 육아하면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주고, 이건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페이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좀 제안 및 또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희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접수받은 내용을 좀 보니까 군도 수로원 같은 경우 처우 개선에 보니까 상여금이 빠져 있습니다. 분기별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상여금을 분기별 1회, 연 4회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군도 수로원 저희가 3에서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은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안 하는지 그런 거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모든 보건소 그리고 각 실과소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이제 급여표를 제가 다 보니까 평균 한 2,000여만 원에서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데 한 4,500 정도 받으시는데 군도 수로원은 하루 종일 각 우리 군도 두무리 도로변에 가서 제초 작업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청소 수로관 수로 정비 하여튼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자기 차량으로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여금이 그분들이 빠져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갔고 급여 체계에서도 보면 기본급은 좀 높은데 상여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령액 총괄표를 제가 우리 전 무기계약직 근로자 거를 급여표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서도 중하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이제 처우 개선을 우리 양구군에서도 이제 특별한 대책을 갖춰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생하듯이 이런 몇 명 안 되는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군도 수로원 같은 경우는 이거
그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좀 그 처우에 맞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보면 급양비, 위험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휴일 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다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상여금이 빠져서 실질적인 수령액은 좀 중하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또 그분들의 근무의식 고치라든가 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도 우리 환경미화원 보수체계는 못 따라가더라도 예, 고생하는 만큼 그런 것들은 좀 챙겨주시고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무계약직 그 보수 체계는 이제 그 일정 그 임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따라 하는데 그 사항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하고 예. 사회관계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건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신병 집적입영제 관련해서 지금 이사단 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신병 맞을 준비나 아니면 맞을 준비는 이제 21사단도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보면 21사단, 2사단 쪽에 비해서 21사단 쪽에는 뭐 신교대 앞쪽에 버스 정류장 같은 것들도 정비, 그 주변 이제 그 신교대 앞쪽에 어느 정도 뭐 주차장도 좀 그 조성을 좀 하고 땅 같은 것도 이제 좀 매입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뭐 벤치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것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하고 좀 협의해서 21사단 지역 신교대 앞쪽에는 좀 그런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단은 그 영 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판매하는 거 이런 지장이 없는데 21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차장 관계는 그 영내에 있습니다. 영내에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주차장 시설 관계도 저희가 챙겨가지고 다 했는데 그 영 외에 이제 그 부지가 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협의를 해서 좀 신교대 21사단 신교대 앞도 어느 정도 뭐 공원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을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던가 주차도 좀 할 수 있고 농산물 판매를 영내에서 못하게 하면 영외에 그 앞에서라도 지역 방산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양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좀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도고터널을 넘어서 이제 신교대까지 오는 지역에 이제 가로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고 또 뭐 당일날만 오는 게 아니고 뭐 전날 와서 이분들이 어디 숙박업소를 찾아서 자고 그 다음날 아이들 전우들 이제 식사 먹여서 이제 입소를 시키는데 그런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왔다 가신 이런 그 신병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로등 문제도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하고 군부대하고도 협의해서 어디쯤에는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도 좀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각 마을에 마을 방송 장비가 있는데 이거 수년 전부터 이제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뭐 금방 뭐 일하러 나가면 아침에 방송 한번 하거나 뭐 저녁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잘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요새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댐주변 마을 지원 사업 받는 마을들은 다 이제 집집마다 그런 마을장 녹음만 해놓으면 뭐 아침, 점심, 저녁이든 자동으로 이렇게 그 우리 군정 홍보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데 지금 시설도 노후돼 있고 안 돼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 혹시 양구군에서 이 사업을 그나마 진행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할 계획입니다. 대략 혹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우셨는지? 10개 마을이요? 10개 마을.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돼서 이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네. 지금 동면 지석 1, 2 지역에 방범용 CCTV가 없어서 이제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도 뭐 도난 절도도 자꾸 발생하고, 저번에는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뭐 서로 이제 우리 군청 자유 게시판에도 뭐 어떤 분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트랙타 운전하신 분이 올려서 자기는 뭐 잘못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막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하여튼 그런 CCTV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좀 잘 협의해서 그쪽에도 좀 그 방범용 CCTV가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요새 많이 다니고 과속도 많이 해가지고 그 지역이 방지턱도 만들고 막 그래도 엄청나게 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22페이지에 보니까 합리적인 인사행정에서 직원별 애로사항 청취를 뭐 10여 명, 14명 개인 인사고충 해소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이런 많이 발생이 되는 건지, 혹시 직원들하고 또 각 부서별 이런 소통 체계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혹시 뭐 자치행정과 주관이나 아니면 어떤 군수님 주관이든 어떤 이런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직원 부탁드립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군수님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제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 내부망을 통해서 고충인 사람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그 직원들이 고충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계 이런 데는 고통행정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막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보건소 뭐 위생계든 또 농업기술센터 일부 보조사업하는 부서든 업무에 비해서 주민과 뭐 밀접하게도 관련, 또 민원실도 주민생활지원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부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돈 같은 거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분이나 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업무만 해도 힘들어서 다 이게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서나 개인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소통 체계를 다양화해서 뭐 신규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좀 여러 군수님 채널도 있지만 부군수님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또 하시는 방안도 있고, 다양하게 좀 소통 체계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이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다시 한번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그런 또 다양한 소통 체계로 하는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내구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각 시군별로는 가장 제일 민감한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든 간에 출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군에서 하는 그 사업보다는 정책적으로 일단 출산에 대한 지원이 좀 생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 24,000명이 이제 인구가 무너졌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어느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도 하다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도 귀촌하시는 분들도 전원 마을을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 우리 토착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대두가 돼서 민원의 발생 소지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장회의를 가다 보면 실제 현지 주민들과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갈등을 종종 이렇게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출산 우리 장려에 대한 어떤 시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구는 자꾸 이제 감소가 되는 실정에서 양구에 몇 명이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양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몇 명이 우리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저희들 좀 추구하는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일부분인데, 이 출산 장려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데 뭐 그렇다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낳는데 많은 돈을 줘서 또 정책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 뭐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양구부는 밤거리가 다른 군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스포츠 마케팅과 군인들 그런 면회객들고 이래서 그래도 밤에 그래도 읍내 나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활성화, 뭔가 좀 변화가 같은 분위기가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그런 그 지원책은 몇 명을 저희들이 이쪽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도 좋고, 또 읍면에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읍면 행정지책 심사하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중점적으로 지금 이게 한다고 하시는데, 읍면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읍장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또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면장을 할 때, 마을 주민들 늘리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혹시나 주민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동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군인들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전방까지도 이제 뭐 겨울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읍면에서 노력을 하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같은 경우에 12월에 전방 올라갔어요. 전방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지피상 서로 이렇게 초소에서 오질 못하는 걸 서로 걸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했는데, 아직도 그 프로스가 아직도 남아있는 프로스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려고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주민등록 법상에 3개월이란 거주를 하게 되면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양구에 사시니까 군인분들도 양구에 주민으로 동참을 하고 그러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양구읍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를 이주하면서 이제 인구가 들어오곤 있긴 한데, 면 단위에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젠 행정의 중심은 그래도 이젠 어떻든 간에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이 양구에 어떻든 간에 밤거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이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뭐 상무령리 이쪽 가서 보면은 실제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방산도 일부 있더라고요. 계절별로 왔다 갔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경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그것도 뭐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고. 군수님도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여러 가지 좀 꺼리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배제할 건 배제하고, 어떻든 간에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김동희 의원님이 저도 뭐 처음에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감론을 하면서 얘기는 했는데, 그건 어떻든 간에 그분들의 생활권이 또 이제 갖춰지다 보니까 어차피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젠 어떻든 간에 저희들 양국은 행정은 이제 밤거리를 어떻게 좀 많이 거닐 수 있는 그러한 그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은 어느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고, 어떻든 다방면에서 좀 지역 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님들 사기진 작가 관련돼서 국내 여행과 관련돼서 제가 계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장님들 제주도를 가는 거 보고 2박 3일인데 아침에 한 10쯤 출발해서 우리 양양공항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후에 도착을 해서 숙소 정해서 짐 풀고 저녁 드시고, 다음날 아침 하루 일정 잡고 그 다음날 오전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침 드시고 출발합니다. 이제 그럼 불과 오후 시간 되면 이제 거의 양구에 도착을 하시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더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알차게 좀
국내형으로 돌리시던지 이건 좀 뭐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박 3일 가지고 제주도 가셔가지고 하루 있다 오시는 그 잠만 자고 오는 거지 별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뭐 한라산 한번 가려고 그러면 다른 여행지는 가지도 못하고 또 제주도 여행지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스케줄이 좀 여러 가지 좀 빡빡하기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 하시고 오기 때문에 이장님들 그 각 읍면 이장협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군협회장님도 있으니까 한번 저기 선진지 견학은 한번 좀 알차게 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저도 좀 생각하고 있고,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장협회하고 또 그렇게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그 이제 우리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뭐 예우도 하고, 또 퇴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군에서 기본적인 예우를 좀 지켜주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퇴직 공무원분들 본인들도 이제 뭐 꽤 한 40년, 뭐 30년 넘게 근무하시면 퇴직을 하시지만 그 가족분들에 대한 그 고생도 무척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우자분들이 그 남편의 그 뒷바라지를 하시는 데 대해서 그 한 몇십 년 동안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 가족에 대한 그 예우는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커다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하시는 분 옆에 있는 서인분에게도 그래도 뭔가 마음의 정표 하나는 좀 이게 주는 게 뭔가 좀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건 시간을 갖지 않을까. 뭐 크지도 않은 거지만 그래도 같은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게 그래도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이유도 좀 일부는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과장님. 출산 장려, 뭐 인구 늘리기, 이거 청와대나 안행부에서 할 일을 답변하냐고 고생 참 많으십니다. 그 앞으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질문이 많죠. 저기 하는 이 문제점을 갖다 지금 하는 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많이 하죠. 인구 늘리기는. 예, 읍면에 저희가 읍면에 하고 인구 같이 늘리기의 저희가 답이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인허가를 통한 토지 사용 극대화가 확대가 양구는 인구 늘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본인들 여기 사는데 저기 등본이나 옮겨놓고 또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앞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갖고 인구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 늘리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인허가를 통한 토지 이용률 확대해야지만 양구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세히. 네, 자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